전국민 사암침쟁이 만들기 프로젝트, 전국민 사암침 전문의 만들기 프로젝트, 병태생리학과 사암침법. 추석 연휴 너무너무 길었죠. 저도 오래간만에 긴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병태생리학과 사암침법, 12경맥의 기능과 해당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 그리고 관련 질병과 사암침법 계속 토론 중이었는데, 수태염수 폐금경과 폐의 병태생리학 및 폐질환 중에서 오늘의 주제, 폐암의 면역치료 사암침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정격과 대장정격, 어떠한 소위 치료를 받고 있든지 간에 폐암 판정받은 첫날부터 폐정격, 태백태원의 N극, 소부오제의 S극 적용하고, 동시에 대장정격, 족삼리와 곡지 N극, 양계 양곡혈에는 S극을 적용합니다. 폐암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말기가 돼서 몸은 와리바시처럼 빼싹 말랐어요. 악역질로. 이때 폐정격, 대장정격 적용하면 효과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방송 랜덤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 중에 폐암 판정받은 지 며칠 안 됐어. 그러면 어떠한 소위 치료를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치료를 받든지 관계없이 폐정격, 대장정격 적용해 보세요. 하루하루 다르게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폐암 판정받은 첫날부터 폐정격, 대장정격.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의과학적인 합리적인 근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이뮨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면역 검문소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림파틱 시스템은 면역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몸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그 청소하는 과정에서 항원들이 발견되면 림프절로 체포해 와서 암세포,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 등의 항원들을 처리합니다. 그게 림프절 면역 검문소라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검문소는 암세포,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처리하는 면역세포들이 있잖아요. 그 면역세포들을 감시하는 면역검문소가 있어요. 두 개의 면역검문소는 하는 일이 정반대죠. 먼저 림프절 면역검문소, 초간단 요약. 림프절은 다양하고 특화된 면역세포들로 가득 찬 작고 고도로 조직화된 구조물입니다. 림프관이 함유하는 지점인 몸 전체에 전략적으로 위치하며 림프액을 모아 걸러 암이나 감염성 병원균 등 위험징후를 감지합니다. 면역체계의 사령부로 알려진 림프절은 우리 건강에 해로운 위협을 감지하고 방어 면역 반응을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원 제시 세포에 의해 항원, 즉 암세포, 병원균 등이 감지되면 감지된 위협에 적합한 T세포와 B세포가 활성화되고
훈련되고 림프절에 배치되어 항원을 발견하고 제거합니다. 이게 림프절 면역 검문소에서 면역세포들이 하는 일. 그런데 이뮨 체크포인트로서의 면역 검문소, 이것은 좀 다른 활동을 합니다. 즉 암세포, 병원균 등과 싸우는 면역세포들을 감시해요. 면역세포 감시 림프 면역 검문소. 우리 몸의 이뮨 체크포인트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면역 체크포인트는 면역체계의 브레이크입니다. 면역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역 반응의 강도 조절, T세포와 같은 면역세포의 활성화와 증식 등 면역 반응의 규모와 기간을 조절합니다. 자기 공격 예방, 면역체계가 신체의 세포를 자기로 인식하고 공격하지 않도록 하여 자가 면역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직 손상 예방, 과도한 면역 반응에 브레이크를 걸면 과도한 염증과 건강한 조직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에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 면역 반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면역세포 꺼짐 신호를 보내 과도한 활성화를 방지합니다. 이 이뮨 체크포인트는 미국의 제임스 앨리슨 교수와 일본의 타스코 혼조 교수가 발견했는데요. 앨리슨은 CTLA4라는 물질에 의해서 제어되는 면역 체크포인트가 있구나, 이걸 발견해서 1990년에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앨리슨과는 별도로 연구하고 있었던 혼조 박사는 PD-1에 의해 제어되는 면역 체크포인트가 있다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여기에서 초심자, 사암침으로 자가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여기에 용어들 다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물질이 있다. 앨리슨이 발견한 물질은 CTLA4라는 물질이고요. 이것으로 면역세포에 브레이크를 건다, 이걸 발견했고, 혼조는 PD-1이라고 하는 물질이 인체 내에 면역 시스템에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리슨은 CTLA4 이것만 기억하시고 혼조는 PD-1. 그런데 오늘 PD-1 면역 체크 포인트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요일 비통문 토론 때, 즉 알레르기성 비염 토론 때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몸의 면역 활동은 브레이크 페달과 악셀 페달에 의해서 조절된다. 특히 브레이크 페달은 CTLA4라는 물질과 PD-1이라는 물질에 의해 제어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쉽죠? 그러면 앨리슨의 CTLA4 이뮨 체크 포인트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그림 잘 봐주세요. 항원 제시세포,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는 내용이지만 사과를 대식세포 또는 수지상세포라고 가정해 보세요. 이 대식세포, 수지상세포가 이 담아내기라고 하는 항원을 발견했어. 그러면 사과가, 즉 대식세포가 담아내기를 잘근잘근 씹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담아내기라는 항원의 정체를 파악해요. 그런 다음에 그 정보를 T세포 수용체에 전달합니다. 즉 USB를 T세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항원 제시세포가 항원의 정보를 T세포에게 전달한다. 초심자님들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항원 제시세포는 항원, 즉 나쁜 놈들의 정체를 파악해서 T세포에게 USB를 만들어서 전달하는데, 그런데 T세포가 다음에 그 항원을 만나면 싸울 때는 이렇게 개시된다는 거예요. 그 전투가 항원 제시세포 표면에 있는 CD80, CD86이라는 단백질이 T세포 표면에 있는 T세포 활성화 단백질 수용체, 즉 CD28과 이렇게 접촉. 항원 제시세포 표면에 CD86 또는 80이라는 물질과 T세포 표면에 있는 CD28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접속이 되면, 도킹이 되면 면역 활동이 벌어진다. 그러면 면역세포에게 가서 싸워! 라는 오다가 떨어지게 되죠. 이게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항원을 만나면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쪽 그림을 보면 이 그림과 똑같은데 여기 수용체가 더 추가됐죠. 즉 앨리슨 박사가 확인한 건 또 하나의 수용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CTLA4라는 물질이에요. 즉 T세포 표면에 CTLA4라는 물질은 여기 앨리슨 박사가 최초로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CTLA4라는 단백질은 면역세포에게 브레이크! 멈춰! 싸우지 마! 이 명령을 내리는 수용체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CTLA4라는 수용체와 T세포 활성화 단백질이 결합이 되면 면역세포는 안 싸웁니다.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런데 이 앨리슨 박사가 확인한 것 중에 놀라운 사실은 암세포가 이걸 이용해서 면역세포들을 회피하더라, 이걸 발견한 거죠. 그 공로로 혼조 박사와 함께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면역 검문소를 회피하는 암세포의 기능,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암세포가 킬러다! 우리 잡으러 온다! 그래서 이렇게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회피하는 방법을 개발한 거죠. 즉 T세포에 CTLA4라는 수용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용체에 암세포 표면에 있는 B7이라는 단백질로 딱 접촉을 시켜요. 또 B7은 뭐야? 아니 그런 게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자세한 거 알고 싶은 분들은 구글 검색으로 확인하시고, 어쨌든 암세포가 자기 몸에 있는 B7이라는 단백질로 CTLA 수용체에 딱 접촉을 시키면, 도킹을 하면, 그러면 T세포는 브레이크가 걸려서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눈이 먼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T세포는 암세포들이 마음대로 활개쳐도 못 봐. 눈이 멀었어. 보이질 않아. 암세포들은 열심히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전이 되고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앨리슨 박사의 이 연구에 의해서 면역 항암제가 개발되는데, 암세포가 B7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T 림프구에 붙어 있는 CTLA 수용체와 이렇게 접촉, 도킹이 되면 이제 B세포가 눈이 먼다 그랬잖아요.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랬잖아요. 면역 항암제는 이걸 도킹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앨리슨의 연구로 비롯된 면역 항암제는 면역세포를 감시하는 면역 검문소를 아예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 NK세포 등등의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앨리슨과 혼조 박사의 연구로 비롯된 면역 항암제는 세포독성 T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등을 통제받지 않는 검투사로 만들어줍니다. 면역 검문소는 원래 우리 몸에 순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면역세포들이 싸워야 될 때, 물러나야 될 때 그것을 일일이 지정을 해주는데, 조절을 하는데, 그런 간섭 일체 없어. 왜? 면역 검문소를 아예 폐쇄해버리니까. 이 두 교수 연구에 의해서 항암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면역 항암제는 면역 검문소 자체를 아예 봉쇄해버려, 폐쇄해버려. 그러니까 면역세포들은 더 이상 간섭이 없어요. T세포는 오로지 싸우는 기계로만 활동해, 검투사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아무리 면역세포 자물쇠를 잠그려고 해도, 아니 자물쇠가 없어졌어. 자물쇠가 없으니까 잠글 수가 없지. 처음에 이 면역 항암제가 나왔을 땐 이제 암은 정복된다, 온 세계가 주목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조금 후에. 먼저, 아니 면역 검문소와 폐전격 피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것부터. 면역 검문소 봉쇄 항암제의 교훈, 결국 우리 몸에 암세포 제거 그리고 암 전이 예방, 그건 누가 한다? 면역세포가 한다. 그 중에서도 세포독성 T세포와 내추럴 킬러 세포가 한다. 그런데 이 면역 항암제의 치명적인 단점이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면역세포의 활동력을 조절하는 면역검문소 봉쇄 항암제를 투여해도 세포독성 T세포와 내추럴 킬러 세포가 부족한 암 환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암에 왜 걸립니까? 왜 암이 전이 됩니까? 항암제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결국 암세포를 처리하는 것은 세포독성 T세포, 그리고 내추럴 킬러 세포예요. 그리고 보조로 B세포가 참여하죠. 그런데 그 세포독성 T세포와 NK세포가 부족해서 생긴 게 암이에요. 그것이 부족하면 항암제 투약해도, 면역 검문소 봉쇄 항암제를 투약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싸울 군사가 부족해, 전투병이 부족해. 그런 환자에게는 면역 검문소 봉쇄 항암제를 써도 소용이 없더라. 그런가 하면 암세포들이 계속 진화를 해요. 그래서 내성이 점점 발견되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불과 10수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래서 과학자들은 보완 대책을 마련합니다. 환자가 T세포가 부족해요. 어떤 과학자가 그 검투사가 부족한 환자의 몸에서 검투사 씨앗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그걸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렇게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나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전투 능력이 부족하면 군사로서, 전투병으로서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역시 유전자 조작을 해서 T세포 배양 후 검투사 훈련까지 시켜요. 그런 다음에 환자의 몸에 다시 주입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일부 암에는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내성이 생기기 시작해서 암세포가 이것을 회피하는 방법을 또 개발합니다. 그렇게 자꾸 진화해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모든 암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암에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 제거 및 전이 예방은 항암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면역세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이 어떻게 우리 몸의 세포독성 T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가 전투력이 강한 검투사가 되어서 암세포와 싸울 것인가? 그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데 사암진법으로 가능해요.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의학 대사전. 수테음스 폐금경의 경기 테음습은 면역 시스템을 말하는데 그것을 폐가 정상적으로 발휘하지 못해, 즉 폐의 정상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 면역력이에요. 그것이 부족해요. 그것을 가리켜 동의학에선 폐허증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땐 폐정격을 쓰죠. 그런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린이는 500개, 성인의 경우 근 700개 가까운 림프절이 있어요. 그것은 각각의 면역 검문소 역할을 합니다. 이 면역 검문소 역할은 항원 감시, 체포, 제거하는 검문소지요. 폐에도 수많은 면역 검문소가 있어요. 림프절 면역 검문소가. 그곳에서 면역 검문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게 폐허증이요, 대장허증이다. 수양명조 대장금경에 양명조라는 면역력이 허한 거. 그래서 대장정격, 폐정격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말기가 되어서 꼬치꼬치 말라서 결국 굶어 죽는 게 암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밥을 못 먹어. 그래서 굶어 죽는다. 그런 상태에서 폐정격, 대장정격, 폐암의 경우 듣지 않습니다. 이미 몸의 90% 이상이 망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되돌릴 사암진법은 없습니다. 초기에 쓰세요.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율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폐암 판정받은 첫날부터 어떠한 소위 치료를 받고 있든지 간에 폐암 판정받은 첫날부터 폐정격, 대장정격, 대장정격, 폐정격 써보세요. 사암침 쓰면 낫습니다.